안녕하세요. 한국항공소년단 교육홍보팀장 한상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항공이론 실습 모형 항공기 T50 만들기 시간입니다. 종이로 만드는 모형 항공기지만은 비행기의 구조, 그 다음에 날개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조정면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서 멋지게 한번 날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T50은 어떤 비행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50은 현재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영 중인 F-16, F-15, 그다음 스텔스 전투기인 F-35,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등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위해서 훈련기로 사용하는 비행기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성능의 고등 훈련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50의 탄생은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카이하고 그다음 럭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 연도는 2002년도, 탑승 인원은 2명입니다. 왜 2명이냐면 앞에는 교육 훈련 받고 있는 조종사, 그 다음 뒤에는 교관 조종사가 탑승을 해서 훈련을 둘이 같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길이는 한 13m 정도, 폭은 9m, 높이는 한 5m 정도 되고, 속도는 마하 1.5 정도 됩니다. 마하 1이면 소리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1.5라고 하면 소리의 속도보다 1.5배 빠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T50의 애칭,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든 이글이라고 해서 검독수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KT1 같은 경우는 웅비, 그 다음에 F-15 같은 경우는 이글, 이런 식으로 해서 비행기마다 애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50에서 T는 트레이너, 훈련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영문 이니셜 T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기 어택 같은 경우는 A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영문 약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50은 2002년도 개발 당시에 공군이 창설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T50이라는 정식 제식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T50의 파생형은 T50B, 그래서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힐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개비행 전용 비행기가 있고,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날개를 T50보다는 더 튼튼하게 만든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TA50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도 수출을 했는데, 이건 훈련기도 겸하고 전술기도 겸하는 그런 비행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FA50, 이거는 좀 멋있게 생겼죠. 비행기 날개에 보면 미사일 같은 것도 많이 달려 있고, 그래서 이건 경전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군에서 한 6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라크, 필리핀 등에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 필리핀에서도 테러 집단 폭격에 실전에 참여를 해서 높은 성과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초 항공 이론에 대한 동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KBS 스펀지에서 방영했던 내용인데, 종이 비행기도 조종해서 날릴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보면서 조금 더 항공 이론에 대해서, 조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저 뭐야?
비행기도 네모하면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다. 야, 켄 씨. 알아? 야, 보자마자. 어렸을 때 한 번쯤 다 해봤을 것 같은데. 뭐? 이게요, 예를 들어서 뭐 추를 달면 줄을 달면? 그러니까 앞에다가 앞쪽에? 무게 중심을 놓으면 네.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무게 중심을 주면. 종이 비행기도 미친 비행기 아니야? 종이 비행기도 돈을 들이면 역시. 황금 만능주의에 사시는 우리 옥록희 씨하고 마상이죠. 자, 네, 날려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떨어져! 예. 가볍게 만들면 어떨까요? 아주 초경량으로 한 1g 정도로 어떤 종이로요? 아주 가벼운 종이로. 그러니까 그 종이가. 화장지보다도 화장지에서 그 두 겹인데 한 겹을 떼서 아니 이게 휴지를 가볍잖아요. 이렇게 막 후후 불면서 날리면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잖아요. 가볍게 하면 이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이거. 그러니까 가볍게 하면 아주 가볍게 우리의 하면. 느낌으로 날릴 수가 있으니까. 쿵쿵 해도 날릴 수 있고. 종이 비행기도 네모하면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다. 난 모르겠는데? 종이 비행기도 날개를 자르면 원하는 대로 날릴 수 있다. 접은 사람의 마음도 몰라주고 제멋대로 날기 마련인 종이 비행기. 그런데 사실은 종이 비행기도 조종이 가능하다는 반가운 제보. 정말 조종이 가능할까요?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이런 정확히 가리킨 방향과 정반대로 납니다. 조종이 가능한 종이 비행기가 정말 존재하는지 종이 비행기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대한민국 최첨단 고등훈련기 T-50 제작에 참여한 비행 전문가. 전투기 조종 경력 20년의 이시우 대령. 종이 비행기 경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탑건. 대령님, 종이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종이 비행기도 조종면을 부착하게 되면 마음대로 실제 비행과 같은 원리로 조종이 가능합니다. 마음대로 조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피하기 위해 실험은 실내에서 진행됩니다. 평범한 기본형 비행기를 비롯해 4종류의 종이 비행기가 준비됐습니다. T-50을 제작한 공군 대령이 직접 제작하는 종이 비행기. 아, 진지하시죠? 대령의 장인정신이 오늘은 이 종이 비행기에 깃듭니다. 과연 얼마나 잘 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종이 비행기의 성능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배꼽 비행기. 안전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전 국민이 모두 접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날려주십시오. 바람을 타고 물 흐르듯 날아갑니다. 부드럽게 내려앉는 배꼽 비행기. 어떤 기록이 나왔을까요? 생긴 것처럼 평범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 후보. 날개 미연적이 넓어 특히 저속 비행 시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폭격기형 종이 비행기. 날려주십시오. 저런 폭격기란 이름에 딱 맞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폭격기예요, 폭격기. 폭격기용 종이 비행기는 실격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 요격기형 종이 비행기. 날렵한 빠른 속도로 멀리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날려주십시오. 몸이 얇아서 더 날아가는 것 같아. 지금까지 비행 중 가장 멀리 날았습니다. 비행거리 23m, 5.5초 최고. 이번엔 대령도 만족스러운 듯하고. 4대의 종이 비행기 중 최고의 기록을 세운 요격형 종이 비행기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조종을 부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오른쪽이요? 오른쪽 방향? 정말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기하죠?
예측대로 오른쪽으로 정확히 휘는 종이 비행기.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날릴 계획입니까? 왼쪽이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요. 왼쪽 맞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정확히 왼쪽에 안착. 방향 예측이 정말 가능합니다. 반대편 수직상공을 가리키고 날릴 종이 비행기. 보세요. 정말? 우와! 야, 정확히 예측대로 움직입니다. 야, 이건 정말 신기하네.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종이 비행기도 실제 비행기와 같이 승강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타를 올리게 되면 기수가 올라오고 승강타를 내리게 되면 기수가 내려가서 같은 원리로 조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 비행기의 수평 날개 끝에 가위집을 내어 위아래로 꺾을 수 있는 작은 조종탄을 만드는 여러분 방법. 아시죠? 이 조종탄을 위로 꺾으면 바람을 타는 종이 비행기가 상승하게 되고 조종탄을 아래로 꺾으면 바람의 흐름이 바뀌어 종이 비행기 기체가 하강하게 됩니다. 그렇지. 또한 종이 비행기의 수직 날개를 자르고 접으면 방향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접은 조종탄을 왼쪽으로 꺾으면 종이 비행기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고 조종탄을 오른쪽으로 꺾으면 나는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종이 비행기인데 조종타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실험해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직경 1.2m의 고리를 준비했습니다. 방향과 높이를 정확히 맞추지 않고는 고리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거리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이도 과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자, 출발. 와, 종이 비행기 이륙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 번에 성공. 전투기 조종 20년 경력의 베테랑 조종사. 종이 비행기 조종도 최고입니다. 기분 좋아지셨어요, 기분. 유연하게 날아 세레머니 고리를 예술이에요. 통과하는 종이 비행기. 고리 바로 앞에서 누가 잡아 끄는 것처럼 가볍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베테랑 조종사도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과제였던 만큼 대령님의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런데 우연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중앙이 아닌 오른쪽으로 이동한 고리. 꺾이는 거에 대한 조종타를 이용해 정확한 방향으로 비행이 가능할까요? 이게 한 번에 성공합니다. 좌날개 조종면을 아래로 꺾고 우날개는 위로 꺾습니다. 그리고 꼬리 날개를 오른쪽으로 꺾어줍니다. 기대하십시오. 드디어 종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진지하게 던지고 과연 한낱 종이 한 장으로 만든 이 비행기가 거리, 방향, 높이까지 정확히 예측된 지점을 통과할 수 있을지. 자석이라도 붙어있는데 정확히 고리를 통과하는 종이 비행기. 허공을 가르고 날기 시작한 종이 비행기가 유연하게 고리를 통과하는 장면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보이십니까? 직선으로 날던 종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체를 틀어 방향을 바꾸는 모습. 조종타를 이용해 종이 비행기도 원하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실제 비행기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뿐이지 모인 원리, 예를 들면 양력, 항력, 중력이 작용하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종이 비행기가 아주 훌륭한 실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첨단 초음속 고동 훈련기 TOC 그리고 이 자랑스러운 비행기 제작 기술을 살려 이후 대령이 직접 만든 세계 최초의 조종타 부착 종이 비행기. 우리나라의 종이 비행기도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예, 잘 보셨죠? 종이 비행기도 가위로 잘라서 조종면을 만들어 주게 되면은 선해 비행이라든지 상승 하강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배꼽 비행기 하나 정도는 접을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든지 검색을 해보게 되면 다양한 비행기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정도는 우리 단원들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날려도 보고 실험도 해보면은
더욱더 항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TOC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TOC 만들기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위에 하얀 색깔 TOC를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TOC 만드는 방법은 표지 뒷면을 보게 되면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겹겹이 붙여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 초등학생 저학년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쉬운데 단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비행기의 날개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해주냐, 이게 조정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비행 성능이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면은 플랫 부분 15도에서 20도 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씩 15도, 20도 뭐 각도계로 잴 수도 없고 잘 모를 텐데 약간씩만 이렇게 내려주면 네 군데 똑같이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려주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수평 꼬리 날개 부분 보면은 승강타가 있는데 승강타는 15도 정도 어떻게 올려야 됩니다. 요걸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땅쪽 지상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올려서 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꼬리 날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혹시 구겨져 있으면 똑바로 수직으로 서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앞에서 봤을 때 상반각이라고 있습니다. 상반각 뭐 10도 정도 V자 모양 되게끔 올려줘라 이렇게 돼 있는데 10도도 잘 모를 겁니다. 일일이 뭐 각도기로 잴 수도 없는데 아주 살짝 조금이라도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끔 이렇게 설정을 양쪽 다 똑같이 설정을 해주면 좌우 대칭이 되게끔 설정을 해주게 되면 이 상반각의 역할은 비행기가 공중에 떴을 때 날아가고 있을 때 뭐 옆에서 부는 바람이라든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비행기가 흔들리게 되는데 흔들렸을 때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쓰는 뭐 전투기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날개들이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상반각이 들어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비교, 종이 비행기, 경비행기, 전투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그림이 있는데 보면은 종이 비행기는 조금 단순하지만은 뭐 동체라든지 날개라든지 뭐 승강타 부분도 있고 수직꼬리 날개도 있고 그래서 실제 경비행기나 전투기 같이 뭐 전투기 경비행기는 좀 더 복잡은 하겠지만은 똑같은 비행기 구조를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 원리, 그 다음에 같은 조종면이 있다면 같은 조종면의 원리에 따라서 조종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작용하는 네 가지 힘,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력은 비행기 날개에서 생기는 떠오르려고 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양력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의 반대는 중력이 되겠죠? 그러면 중력은 뭐냐? 중력은 비행기 자체의 무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어느 정도 무게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종이 비행기는 종이 비행기, 실제 비행기는 실제 비행기의 무게. 이 무게를 이겨야지 떠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되는 거는 중력의 반대는 양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력. 추력 하니까 좀 헷갈릴 텐데 이건 추진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려는 힘, 나가고자 하는 힘, 밀어주는 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펠러 비행기, 경비행기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전투기 같은 경우는 제트 엔진을 이용해서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추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종이 비행기는 추력이 어떤 걸까요? 종이 비행기는 보통 이제 손으로 날리던 고무줄로 날리던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손을 떠났기 직전까지 손에서 발생하는 힘이 추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비행기랑 다른 종이 비행기랑 다른 거는 실제 비행기는 엔진이 계속 돌아가면 계속 일정 속도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종이 비행기는 손끝에서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추력이 점점 약해지니까 점점 내려오겠죠. 이거는 뭐 엔진이 달려있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론상 뭐 무중력 공간, 그 우주 같은 데서 날린다 했을 때는 뭐 일정 속도로 똑바로 날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력의 반대말은 항력. 그럼 항력은 뭘까요? 항력은 저항력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도, 비행기를 아무리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도 빠른 속도가 나다 보면은 공기에 대한 마찰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항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력을 자꾸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들은 더 날렵하게도 만들고, 그 다음 날개도 항력이 안 생기게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날개 끝을 뭐 구부린다든지, 그래서 윙렛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구부린다든지 해서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고, 연료 소모도 심하지 않게, 연료도 절약해서 날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항공기구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네, 낙하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하산 같은 경우는 항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효율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항공에서 항력도 이용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력 발생의 원리. 양력 발생의 원리는 일단은 날개 단면을 보게 되면, 이제 가운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위쪽은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평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날개의 단면, 에어포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기 흐름이 위쪽은 빠르게 되고 아래쪽은 위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력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밑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빠르게 흐르는, 공기가 빨리 흐르는 부분은 압력이 낮아져서 그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 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력 발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베르누이 정리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단원들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재미있는 실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개 단면은 잘랐을 때 윗면은 둥글고 아래는 평평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TO10을 다 만들고 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거는 뭐 실제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TO10도 그럴 테고, 예를 들어서 F-15, 그 다음에 F-35도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뭐 주날개, 그 다음에 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평꼬리 날개, 수직꼬리 날개 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날개에는 플랩, 에일러론이라는 게 있고, 수평꼬리 날개에는 승강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날개에 보면
플랩 앞 뒤로 양력 발생 장치가 있습니다. 네, 이 양력 발생 장치는 네 군데가 살짝씩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내려가 있으면 양력을 증가시켜주는 장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려주게 되면 양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꼬리 날개 보면 승강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강타는 비행기의 상승과 하강을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강타를 올리게 되면 비행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내리게 되면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멋지게 높은 하늘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강타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정확하게 맞춰주고, 그다음에 수직꼬리 날개 보면은 이게 이제 만들다 보면은 휘어진다든지 구겨진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손으로 똑바로 일자가 되게끔 펴주고, 아까 말한 것 같이 정면에서 봤을 때 상반각을 만들어 주게 되면 훨씬 더 좋은 비행 성능을 갖고 나를 수가 있습니다. 플랩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랩은 여기 그림에 보는 여객기 부분인데, 이쪽 뒤쪽에 날개 뒷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객기 같은 경우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 이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 쪽에 이제 앉아서 보게 되면 뭐 윙 소리 나면서 뭔가 덜컥거리면서 내려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랩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속도가 느리니까 양력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 플랩을, 고양력 장치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날리게 되면 보통 비행기 같은 경우는, 플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평 비행을 할 때는, 정상 속도로 비행할 때는 플랩이 다시 이제 펴집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다시 펴진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종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한번 날리면 이제 점점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추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추력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내려오는데, 조금이라도 비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플랫 부분을 살짝씩 내려주면은 더 오랜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타는 그 비행기 수평꼬리 날개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는 내려가 있는 모양입니다. 내려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비행기가 아래쪽을 향하게 되는 거고, 이 반대로 올리게 되면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비행기는 당연히 이제 올려놓고 비행을 해야 좀 더 멋지게 오랜 시간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일러론은 비행기 맨 끝에, 날개 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나 좀 궁금할 텐데,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내려간 쪽 날개가 들리게 됩니다. 왜 들리냐? 내려가게 되면 플랩이랑 같은 역할을 해서 양력을 조금이라도 더 증가를 시키게 됩니다. 올라간 쪽은 양력이 감소가 되고, 내려간 쪽은 양력이 증가돼서 내려간 쪽이 날개가 들리게 돼서 뭐 선의 비행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기울어지는 그런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일러론은 뭐 이런 역할을 한다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양력을 조절을 해서 비행기가 기울어지게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간 쪽으로 날개가 내려가게 됩니다. 양력이 줄어서. 네, 양 끝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타, 수평꼬리 날개에 달려 있는 승강타는 올리게 되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타, 수직꼬리 날개 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일자로 똑바로 돼 있어야지 직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조종하고 싶다 했을 때는 살짝 비틀어 주게 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비튼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게끔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에일러론 조정을 해서 약간 기울어지면서 선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에일러론 비행이라든지 뭐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 좁은 장소보다는 운동장, 넓은 운동장에서 날려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차 많고 그런 데서 날리다 보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학교 운동장에서 날려보면은 아주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보면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이 비행기, 종이 모형 비행기 TOC 만들기를 해봤는데 종이 비행기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비행기의 구조, 그 다음에 조종의 원리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